이유 때문에 뭐 웹툰 작가가 된 거를 뭐 포기해야겠다거나 뭐 후회하거나 그렇지는 않으셨죠? 그런 이유는 아니고 뭐 다른 그런 적 있었어요? 힘이 들어서 전 진짜 포기하고 싶은 적은 저도 많았어요. 뭐 거의 마찬가지인데 저는 일단 지금 직장인들 친구를 다 잃었어요. 제 작업 시간이랑 그렇죠. 예, 회사원들 그 출퇴근 시간이랑 너무 다르다 보니까 몇 년씩 못 보잖아요. 못 보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대화 아주 오랜만에 힘들게 만나도 대화 주제도 너무 달라지고 그러면서 점점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더니 지금은 정말 한 명도 없어요, 직장인이. 한 명조차. 네, 한 명도 없어서 그럴 때 좀 가끔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긴 하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어제도 저 새벽 4시 반에 퇴근했거든요. 퇴근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더덕더덕 걸어가는데 내가 지금 뭘 하려고 이렇게까지 내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좀 어제도 들긴 했었거든요. 이거는 저도 많이 공감이 되는 것 네. 같아요. 확실히 직장인 친구들이랑 생활 리듬도 다르고 다르니까 확실히 좀 인간관계가 조금 좁아지는 느낌은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또 공감을 못해요. 직장인 친구들이 하는 말에 제일 중요한 건 즐기지를 못해요.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전혀 다른 성격의 일이에요. 너무 아까 뭐 연장선에서 이야기하면 일주일에 하나씩 어떤 개인이 뭐를 계속 납품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엄청난 중압감이거든요. 이게 그 사람이 인기가 있든 없든. 그래서 인기가 있는 작가 중에서도 자신들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작가들이 되게 많아요. 인기가 있으면 공황장애가 없을 것 같죠. 그러고 자기 그 만화에는 악플이 별로 없는데도 공황장애가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게 바로 시간이란 타임 리미트로 하는 그 마감 스트레스를 1년이고 2년이고 몇 년이고 그 중압감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한 작품을 제대로 끝낸 작가들도 다시 그 생활로 못 돌아갈 것 같아요. 자기 생활로 돌아가면 그 만화를 그리는 게 그 생활로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제 모든 걸 못하고 뭐 일반적인 거 와이프 생일 제사 이런 거 할 때마다 작가들이 스트레스를 매번 받고 가족들이 다 휴가 가는데 자기는 표정 완전 썩어 있는 거예요. 이 휴가를 가면 3일치를 미리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 생활로 가는 게 작가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읽는 게 많은 것 같기는 해요. 네. 이 마감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이 한 개인을 쥐어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연재 기간 때도 맞아요. 명절이나 쉬는 날이 따로 휴가나 이런 거를 제대로 즐겼던 적이 없기는 합니다. 대부분 작가들이 그 부분 때문에 연재로 다시 못 돌아오는 작가들도 되게 많아요. 의외로 그게 아닐 때가 많습니다. 인기나 나는 별로 비치면 그게 아닐 때가 그 생활 자체가 두려워서 못 가는 작가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럼 저 직장인 친구들은 그래도 너는 뭐 하고 싶은 일 하고 살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그리고 싶은 그림이랑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또 그게 완벽히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행복한 비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는 정도로 정리하면 좋습니다. 그렇죠. 뭔가 멀리서 보면 또 그렇죠.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또 비극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가까이서 보면 스릴러다. 스릴러다. 누가 죽어 나가야 이게 끝난다. 50대 남성의 개발자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요. 웹툰이랑은 조금 다르대요. 그렇죠? 창작 경험이 없는 지금 제 나이에도 웹툰 작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런 거를 사실 생각해 하시는 분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아니 왜 개발자인데 창작 경험이 없으신 거죠? 웹툰 창작 경험을 말씀하신 거겠죠? 네. 글쎄요. 저부터 얘기를 말씀하십시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웹툰에도 여러 가지 장르가 있고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어서 50대라고 안 되고 60대라고 안 되고 20대는 이런 거는 일단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예컨대 닥터 프로스트라든지 혹은 고수 이런 어떤 좀 어느 정도의 일정 부분의 소양을 필요로 하는 장르를 하실 때에는 그 소양을 쌓는 데 걸리는 시간이 꽤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게는 한 10년부터 많게는 15년, 20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 10년까지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제가 그림을 처음 시작했던 게 한 초등학교 때라고 보면 제가 좀 작가가 될 정도의 기술이 채워졌을 때는 좀 한 20대 중반 정도라고 보거든요. 한 20년 가까이 걸린 거라고 봐야겠죠.
그런 어떤 기술이나 소양이 필요한 경우는 그런 장르를 하기에는 지금 좀 여의치 않을 수도 있겠지만 개발자라고 하시니 어떤 그 개발자 직업에 대한 이야기, 일상툰, 뭐 어떤 에세이 정도 이런 느낌의 웹툰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저는 뭐 한 1, 2년 안에도 정도만 조금 이렇게 준비를 하셔도 충분히 웹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은 조금 듭니다. 어떤 작품을 하고 싶느냐에 따라 대답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확실히 그렇네요. 뭐, 답변. 네. 다음 질문입니다. 30대 여성 웹툰 작가 지망생이십니다. 오. 되게 진지하게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작가님들이 이거 콘티를 짜거나 뭐 전반적인 설정을 잡고 이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좀 하시는지. 콘티즈 짜는. 네, 콘티를 짜고 뭐 전반적인 설정을 짜고 콘티를 짜고 이런 작품 들어가기 전에 이런 전반적인 것들. 아, 전반적인 것들. 네. 말씀하세요. 일단 그 콘티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먼저 조금 여기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출판 만화로 배워왔던 지금 저희들 세대에서 콘티라는 거는 그 텍스트로 된 스토리가 있으면 그거를 컷을 나누고 이 컷에는 이 그림을 저 컷에는 저 그림 들어간 어떤 최소한의 뭐 그림 어떻게 보면 졸라맨 같은 걸로도 해서 이렇게 나누는 과정을 그때 저희는 콘티라고 하는데 최근에 웹툰 작가분들은 좀 비교적 어린 웹툰 작가분들의 콘티는 스케치 과정을 같이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모두가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상당 부분은 그렇다고 상당 부분 보여지는데 조금 더 디테일해진 건가요? 네, 그냥 콘티 위에다가 바로 그냥 펜터치를 해버리는 아. 상황이 요즘 많다 보니까 디테일하다기보다 단계 하나를 생략한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여기서 말하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콘티는 그 졸라맨처럼 그리는 그냥 정말 그리기 직전의 상태를 말씀드린다는 걸 먼저 알려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처음 들어갈 때 1화에서 3화까지는 이 방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컷을 막 나눠서 거기에 이제 대사만 텍스트만 붙이는 거예요. 이 컷에는 이 대사, 이 대사, 이 컷에는 이 대사 이렇게 대사만 쫙 붙여가지고 그거를 읽었을 때 흐름이 괜찮으면 거기에 그대로 인물을 넣고요. 대사만 읽었을 때 흐름이 좋지 않으면 수정을 합니다. 흐름이 좋아질 때까지 수정을 하고 그게 흐름이 좋아지면 거기에 이제 사람이 이제 이쪽 어떤 구도로 어떤 앵글로 이렇게 들어간다 정도로 이제 졸라맨처럼 그려가지고 그렇게 컨트롤 완성하는 거죠. 네, 컷은 대사만으로 일단 컷을 먼저 잡아요. 컷은 매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첫 작업 들어갈 때 1화, 2화, 3화 혹은 뭐 조금 더 필요하다 싶으면 한 5화까지는 그렇게 작업을 하다가 그 뒤에부터는 그냥 들어오면 바로 그냥 졸라맨 콘티로 들어가고 그리고 한 20화가 넘어가면 캐릭터들이 손에 붙잖아요. 아 그렇지. 그럼 콘티 없이 바로 이제 그냥 스케치를 한 컷 한 컷 이렇게 해나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작업 방식은 되게 다 뭐 저도 배민기 작가랑 비슷하고요. 이제 제가 글 그림을 다 했을 때 때는 최대한 글에서 자세하게 적어놓습니다. 텍스트에서 치는 걸로 자세하게 적었어요. 얘는 어떻게 서 있고 어떻게 서 있고 어떻게 있고 뭐 날씨는 어떻고 이런 것까지 다 적어놓습니다. 왜냐면 그거 자체가 설계 도면이거든요. 그럼 콘티 그리는 시간이 되게 빨라지는 거죠. 최대한 제가 글 그림일 때는 최대한 두서가 없어도 되니까 머릿속에 그 순간 떠올랐던 이미지까지 다 그려서 대사까지 딱 완전하게 붙여서 거의 뭐 그런 걸 글 콘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딱 하는 식으로 하는데 제가 글 그리는 경우에는 그렇게 합니다. 네. 아까 30대 여성분이셨는데 네. 이번에 20대 여성분이십니다.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고 네. 그럴 수 있는데 표절에 대한 내용이네요. 올 것이 왔죠? 네. 표절에 대한 이야기인데 민감. 네. 이게 표절이 되게 경계가 모호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댓글에 테러가 일어나고 이렇게 그런 것들로 상처받는 작가분들도 되게 많아요. 연재 중단 요구를 하기도 하고. 네, 그런 경우가 요즘에 많이 있는데 혹시 이런 표절에 대해서의 생각은 조금 어떠신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작가 생활을 했으니까 뭐 어떤 게 표절이고 어떤 게 그림에 영향을 받은 거고 이런 걸 다 알죠. 어느 정도는 공부하고 해야지 이제 저작권 문제도 안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아는데 이제 지금 독자분들은 어떤 자기가 진짜 표절이 있고 그 중에서는 진짜 표절이 있고 표절이나 트레이싱 같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느낌적으로 이 사람 그림체가 비슷하다고 해서 이걸 표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구분을 하든가 아니면은
약간 우리 웹툰이라는 게 이게 빨리 대중들한테 유리벽 속에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빨리 대중들한테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해줘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건 표절이 아니다. 왜 북두신권하고 예를 들면 일본 만화로 예를 들게 북두신권하고 조조의 기묘한 대모험은 비슷한 그림체예요. 솔직히 말해서 여성분들이 보기에는 남자 훈련소 뭐 이런 거. 예. 근데 북두신권 어시가 어시였어요. 조조의 기묘한 대모험이 비슷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비슷한 동작도 있죠. 그 뭐 주먹을 막 이렇게 아다다다다 하는 그게 똑같이 표현해도 나와요. 조조의 기묘한 표현. 그 두 개는 똑같은 잡지에 연재했어요. 그럼 이거 만약에 지금 이거 웹툰에서 나온다면 이거 표절이라고 할 겁니다. 댓글이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봤을 때 표절 아니잖아요. 그렇죠. 표절 아니고 이 사람 그림에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 누구나 그림에 영향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정리는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어떤 그 만화 관련 커뮤니티에서 본 내용인데 그 축구 웹툰에 어떤 슛 때리는 동작을 손흥민 선수 기사에 나왔던 그 사진이랑 똑같다고 이거 표절이라고 했던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댓글에서도 와 이거 정도면 막 뭐 트레이싱 했네, 완전 뭐 주 뺏겼네,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그런 작가를 비난하는 내용들이 주였는데 그런 것도 표절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아니, 표절 아니. 사실을 참고한 거죠. 어떻게 아무리 작가라고 어떻게 슛 때리는 그 동작을 혹은 뭐 배트 스윙을 하는 동작을 어떻게 완벽하게 구현을 해냅니까? 프로 선수들의 스윙 동작, 슛 장면을 다 사진을 멋진 거를 참고해서 그리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거는 한국 웹툰 작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작가들이 저는 다 그렇다고. 물론 아닌 사람도 분명히 저기 임진국 작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요. 아닌 사람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저는 대부분이 그렇게 사진을 참고해서 그린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명백하게 표절이라고 저는 판단하지 않고요. 뭐 이렇게 뭐 제가 판단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 그 독자분들이나 작가들도 스스로 어떤 표절 어디까지가 표절이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조금 뭐랄까요, 조금 도덕적 어떤 관념 같은 걸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댓글에서 이거 했으니까 표절이다 해서 우르르 따라간다기보다 충분히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한 작품에 어떤 그 흥망이 달려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또 그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좀 가슴이 좀 많이 아팠던 게 이래가지고 연재 중단까지 가는 경우는 저희들이 물론 우리는 작가니까 작가한테 감정이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었는가요 혹시? 네. 있었죠. 왕왕 있죠. 그래서 완전 좀 이런 것도 좀 구분을 했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 이제 웹툰은 막 크는 사업이니까 무조건 이거를 다 표절로 다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근데 심각한 거 있으면 되게 나쁜 거 있습니다. 트레이싱 이런 건 진짜 나쁩니다. 이런 거는 정말 재작년이었나? 한번 트레이싱 그거는 뭐 표절이라고 우리가 구분할 필요도 없이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거는 그래서 뭐 일본 아침 방송에까지 나왔죠. 그 네, 부분이 맞아요. 아침 방송 정말 국위선양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될 정도로 이제 뭐 나온 거는 그거는 심각한 표절이고요. 표절이 아니죠. 그거는 그냥 그거는 표절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심각한 거고. 이게 표절이랑 조금 오마주랑 다른 게 개인의 조금 창작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표절과 이게 좀 나누어지는 거네요. 사실은 이게 사실 만화에 정립 안 돼 있는 것도 맞습니다. 이게 영화는 사실은 안시성에서 공성전 장면하고 킹덤 오브 헤븐에서 공성전 장면을 거의 몇 분을 똑같이 뺏겨요. 진짜 놀랄 정도에 와 저거 저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거의 분 단위로 똑같이 뺏기거든요. 근데 영화는 오마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되고 만화는 비싼 커트가 나오면 저건 무조건 표절이다. 이렇게 하는 게 또 정리가 좀 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두 사람이 싸우는 어떤 복싱 만화가 있다고 쳤을 때 뭐 A가 오른손 라이트를 꺾고 B가 그걸 피하면서 뭐 왼손 어퍼를 치고 하는 장면을 연출한다고 보면 대부분의 작가분들이 어느 정도 연출이 비슷하게 나와질 겁니다. 그걸 가지고 몇 컷에 이어지는 연출이
그 아주 일반적인 상황인 거죠. 이걸 가지고 연출이 다 닮았다고 해서 표절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 얘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스릴러니까 일반 일상 대하신들이 되게 많겠죠. 대하시면 앞에 커피를 놔두고 대하신 하면 커피 앞에 좀 그리기 못해서 케이크도 한 조각 이렇게 딱 놔요. 일반적이잖아요. 그 이야기 하다가 연출상에 케이크 딱 잘라 먹어요. 먹는데 나중에 보니까 몬스터에 똑같아. 몬스터인가 마스터 키튼인가 똑같은 장면이 있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면 형이 표절하셨네. 그래서 그 장면을 뺐어요. 그 장면 없습니다. 제 말은. 아, 진짜요? 예, 그 장면을 놀래가지고 뺐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몇 주 뒤에 제가 보고 이제 수정해서 없애버렸어요. 그 케이크 자르는 구조. 근데 커피 마시면서 케이크 자르는 게 무슨 큰 다른 장면이 나오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댓글에서 어떤 분이 조금 어떤 악의를 가지고 그렇죠. 이거 지적했어요. 마스터 키튼에서 이 장면 봤다. 봤다. 표절이다 해버리면 해버리면 저는 완전히 그때는 네. 난리 나는 거죠. 표절이건 아니던의 판단은 필요 없어요. 그냥 일단 그 작가는 그렇죠. 그 작품은 끝난 겁니다. 그 작품 그리고 끝난 거. 그걸 볼 때 조금 상투적인 표현을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무조건 표절입니다 이런 잣대를 들이대는 것보다는 그 작가만의 개성을 조금 존중하고 뭔가 그 특별한 표현에 대해서 이걸 따라서 갖다 썼을 때 표절 의혹이 조금 생기는 게 아닌가. 그렇죠. 방금 얘기한 것서 케이크를 자르는 게 아니라 케이크를 들고 한 바퀴 돌려가지고 그렇게 먹어요. 이걸 뺏겼으면 그 표절이죠. 근데 케이크 그 커피 먹다가 케이크 이렇게 포크로 이렇게 잘라서 한 조각 먹는 건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그런 기준들이 확실히 예. 조금 좀 제대로 정해지면은 확실히 깔끔하게 나겠어요, 그죠? 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런 이게 표절이다라고 공격을 하는 분들이 뭐 잘못했다 어리석다라는 뜻이 아니고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네, 좀 뭔가 좀 재고의 의향도 좀 가지시고 이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이게 또 한 인간의 그렇죠. 또 밥줄이잖아요. 연재 중단을 요구한다는 건 사실 되게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들이 먼저 표절에 대한 확실한 도덕적 관념을 가지고 그렇죠. 그 표절을 하지 않는다는 어떤 우리끼리의 약속을 한 후에 이제 또 독자분들께 그런 당부를 맞습니다. 드리고 싶네요. 네. 이분도 20대 여성분이세요. 휴학생인데 조금 이거는 가벼운 질문일 수 있겠어요. 화당 혹시 평균 작업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건 작가들마다 완전 다 다른데요. 완전 다 다르. 일주일 안에 보통 끝은 다 나지요. 어떻게든 끝내야 되니까요. 근데 1, 2, 3화는 절대로 그렇게 못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는 기본적으로 6일 정도 작업하는 6일에 14시간, 15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번 화에 건물이 무너지는 그 씬을 그리고 있거든요. 아, 그거 네, 듣기만 해도 약간 아찔한 장면인데요. 네, 그거 지금 엄청 오래 걸리고 있고 아까 4시 반에 퇴근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하루에 지금 한 18시간씩 계속 일하고 있는데도 혹시나 펑크가 날까 걱정 우려하고 있을 정도로 좀 이번엔 좀 많이 걸리고 있고요. 많이 쫓기고 네, 계시네요. 한 2주 전에는 그 두 사람이 그냥 배경도 크게 없어 동굴 같은데 두 사람이 그냥 주고받는 얘기로만 쫙 흘러갔어요. 그 3일 만에 제가 다 했거든요. 약간 그래서 평균이라고 말하기가 되게 큰 격차가 있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든 일주일 안에는 해내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